쉐어 스크린하고 백스베이편 3장. 이 박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두 분 네. 다시. 3. 진화하는 혼. 필사지성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된 행동은 혼의 진화를 두드러지게 늦출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잘못은 인간 의지의 찬성을 얻어서 깃드는 조절자가 혼의 진화를 한번 시작하면 그러한 상물질 현상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필사자가 죽기 전에 언제라도 바로 이 물질적 인간 의지는 그러한 선택을 취소하고 살아남기를 거절할 힘이 있다. 살아남은 뒤에도 하늘 가는 그 필사자는 영생을 거부할 이 특권을 아직도 지닌다. 조절자와 융합하기 전에 어느 때라도 진화하고 승천하는 인간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조절자와 융합하는 것은 하늘 가는 필사자가 영원히 조건 없이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택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진화하는 혼은 필사지성이 내린 초물질적 결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혼은 초물질이니까 인간이 체험하는 물질 수준에서 저절로 작용하지 않는다. 영 밑에 있는 이 혼은 조절자와 같이 신의 어떤 영이 함께 일하지 않고서는 상물질 수준보다 높이 활동할 수도 없다. 이 물질 지성이 관계된 기능을 가진 그러한 상물질 혼에게 아낌없이 기꺼이 그러한 권한을 넘겨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을 제외하고 죽음이나 이동이 필사지성과 물질적으로 연합된 상태로부터 혼을 분리할 때까지 그 혼은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다. 사는 동안에 필사자의 의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격의 힘은 물질 지성 회로에 거한다. 땅에서 필사자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자아는 귀중한 선택하는 힘과 더불어 태어나는 상물질 혼 개체와 점점 더 동일시된다. 죽고 나서 저택 세계에서 부활한 다음에 그 인격은 상물질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된다. 이처럼 혼은 인격 신분을 가진 앞날의 상물질 수송 수단이 되는 새싹이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조절자가 있어서 처음으로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 순간에 조절자가 오고, 그 다음에 혼이 동시에 태어나죠. 그러나 항상 우리 생각에는 누구든지 다 영생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이 인생 살기 피곤하다. 첫 번 생애로 살아보니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서도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많은데, 예, 뭐 그냥 자꾸 구질하게 그리고 이 세상 끝나고 더 이상 안 살겠다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는데, 제 동생부터가 그래. 바로 밑에 동생부터가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 유란시아를 있기 때문에 조절자나 이나 성격이나 이런 마음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 피곤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끝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혼이 있는지 뭐 영이 있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뭐 예, 살다가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이 저희야 뭐 지금 이런 내용을 아니까 상당히 네. 심각하게 영생을 하고 이 참 미래에 재미있는 멋진 여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는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구경 다니다가 즐겁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그냥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중국 친구가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생애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나는 다음 생애가 살고 싶지 않대요. 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서. 중국 사람이 사는 게 힘이 들어서 참 힘들게 살아요. 대학원하고 여기 지금 짝을 잡고 있는데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 우리 지구는 이제 보통 행성에서 사는 인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인구가 많아질수록 사람의 값이 떨어지니까 세상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서 존중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다음 세상에 가서요. 여기 밑에 보면은 성격하고 혼이 다시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기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혼하고 성격이라는 게 어떤 개인성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고유 성격 그런 개념이고 혼은 지금 그냥 자라고 보면 되나요? 혼은 아직 자아가 되지 않았는데 점점 자아하고 동일시 된다. 그래서 예, 초물질이니까 이제 어떤 그 개념적으로 볼 때는 내가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집적된 CPU처럼 집적된 어떤 그런 자체가 혼인지 그 개념이 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살면서 내가 내 혼을 느낄 수 있나요? 내 혼, 야, 혼 봐, 너 네가 누구야? 내가 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몇 와닿질 않아요. 이게 여기 후미 부분에 보면 방금 읽었던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인격하고 혼하고 다시 하나가 된다. 예. 동일시 나오는데 예, 동일시 저택지나 된다 하는데 예. 인격하고 혼하고 그거 개념적으로 어떻게 좀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인격은 사람이 물질 세계에서 살면서 도덕적인 결정이 처음으로 일어난 뒤에 싹이 터서 혼이 싹이 터가지고 계속 진화하는데 요것이 상물질 세계에 가서 점점 그 인격하고 동일시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주위에 있는 다른 존재들, 천사나 이런 존재들이 그 사람을 각 사람을 그 영어로는 뭐라나 아이덴티파이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격을 보고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그 인격 속에 인격은 그러시고 이거는 내 생각인데 여기 책에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인격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남은 혼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혼이 물질 지상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죽음이나 이동이 있으면은 그 필사지성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지성이 죽어버리잖아요. 지성이. 그렇죠. 예. 그래서 혼이 분리된다 그래요. 그 혼은 지금 말씀 중에 좀 얘기 더 네. 해도 될까요? 예, 혼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결자하고 지성하고 작용을 해서 내가 어떠한 나의 그 어떤 그 판단과 결정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들이 체험으로서 자꾸 나잖아요. 예, 그리고 혼은 그때부터 상물질로 커나가는 거죠. 내 예. 몸속에서. 예, 물질, 내 몸속 안에서 상물질로 점점점 커서 나중에 이제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상물질 자체가 내 속에 있는 상물 자체가 그 빠져서 그 다음 세상으로 이동이 되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는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까지 다 있는데 거기에 혼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그 칩 속에 혼이 붙어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물질 지성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무한한령이 어, 여- 성령이 각 지역 우주에 그 뭐라 그럴까 내려가서 달기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이 성령이 이 어, 지역 우주에 퍼져 있어가지고 그 속에 풍덩 빠져 있는 동안은 그 물질 지성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물질 지성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그 계산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게 그냥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아, 그러면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혼이에요. 그 혼이 상물질 세계로 가서 활동하는 것이고 여기 죽음이나 이동이라는 건 보통 사람 99.999 뭐 12, 9 정도 될까 플러스 이 정도 예. 식으로 그 정도 확률 가지고 우리가 죽는 확률인데 다 죽지는 않고 그중에 몇 명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상물 세계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건너가는 거죠. 상물질 세계로. 누구의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에녹이나 경우 엘리야 있어요? 같은 사람, 뭐 그 두 사람 말고도 뭐 새로 이동한 사람이 좀 있을지 몰라요. 어, 이렇게 해서 저택 세계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상물질 혼하고 자하고 이것이 더 동일시된다. 보통 그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내가 어떤 뭐 그 어디로 피서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 그 지성이 물질 지성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을 내 자아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판단을 해서 가고 고유의 성격, 그러니까 인격 자체는 나의 특이성이기 때문에 내가 뭐 특이적인 어떤 나의 성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혼 자체가 어떤 나의 주체가 아닌가요?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처음에는 자라는 개념이 없죠. 혼이 태어날 때 대여섯 살 된다부터 혼이 태어나는데 어릴 때는 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라는 개념이 자의식을 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 돼요. 음. 네. 그냥 어린아이 경우는 동물 상태, 동물 상태라고. 특히
무조건 있으면 그 덥석 예. 쥐고 창피라는 걸 알 수준까지 돼야 자, 자의식이 생긴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자의식이 차츰차츰 생겨나지 5살, 6살에 자의식이 생겨나지는 않아요. 동물 본능으로 뭐든지 하고 배고프면 울고 밥 내놓으라 그러고 밥 내놓으라 그러고 덥석 뭐 있으면 덥석 쥐고 그러지. 불편하면 울고 미안한 느낌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아직 들어가지가 않아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죠. 교수님, 네, 근데 이거 맨 아랫줄에 보면 네. 이 자아는 귀중한 어디 갔지? 여기 선택하는 힘과 더불어 태어나는 상물질 혼 개체와 점점 더 동일시된다. 그 문장에서 보면요. 네,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선택하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선택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인격의 힘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자아는 선택하는 힘과 더불어 상물질 혼과 점점 동일시된다. 이 얘기는 네. 결국 자아라고 하는 건 인격과 혼 두 개를 합친 게 자아라는 말 아니에요? 이 문장으로 보면?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자아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이 네. 자아는 귀중한 선택하는 힘과 더불어 태어나는 상물질 혼 개체와 점점 더 동일시된다. 이 문장에서요. 자아가 상물질 혼과 같이 취급을 받는다. 근데 그 앞에 선택하는 힘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선택하는 힘은 혼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의 능력이잖아요. 인격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자아는 인격 더하기 혼을 합쳐서 자아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렇게 되겠죠. 네, 도덕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게 자아가 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6살 쯤에 선택하는 힘이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거는 인격은 이게 그릇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체험을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것이 혼이고 이거 두 개가 자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자라는 게 나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거는 태어나는 상물질 혼이라는 것은 막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꾸 선택을 하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에서 야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라는 주체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상물질이 태어나고 그 상물질이 이거 참 너무 어렵네. 상물질이 자아적인 거하고 태어나서 커 나가면서 그 상물질이 자아가 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예. 그리고 나서 예. 죽고 나서 이제 저택 세계로 가서는 이거하고 인격하고는 퍼스널리티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격은 상물질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된다. 예. 죽고 나서 말이죠. 죽고 나서 저택 세계에서 부활한 다음에는 예. 그러니까 죽고 났을 때는 인격은 또 별도로 보관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격은 별도로 보관이 되고 상물질 자아로 가서 거기서 다시 그 결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전번에 수업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자아는 선택하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는 지금 이거 공부하느라고 이게 정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자아는 예. 플러스 그거 플러스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교하고 판단을 내리고 옳고 그른 거 물질적인 것 옳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쪽 길로 나아가면은 별 볼 일 없다. 돈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거를 버리고 할지, 고달픈 길을 걸을지 아니면 영적인 방향으로 길을 걸을지 뭐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길을 걷는다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적인 선택하는 힘 이런 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수시로 우리는 선택에 예. 서바이브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내가 하잖아요. 나라는 주체 자체가. 예, 그래요. 나라는 주체 자체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떻든지 간에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네,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단지 이제 물질 지성, 물질 마음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일어나면은 생각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자아가 그렇게 되면서 그 경험과 아까도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험과 이런 나의 성향과 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로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축적이고 뭐 전쟁이면 전쟁 이런 형태로 딱 개인의 고유적인 어떤 형태가 생기면서 나의 이제 진정한 나죠.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네, 자꾸 커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격은 그거하고는 좀 별도의 문제 아닌가요? 네, 인격은 어떻게 보면 퍼스널리티라는 게 뭐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느끼는 뭐 고유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 개인성이라고 하든지 이런 형태로 뭐 우리 저기라는데 이 인격이라는 자체는 이 우주상에 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무한대에 가까운 지적 생명체 중에서 단 하나의 나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인격이시잖아요. 네, 그래요. 어떤 성향이라고 볼까? 그러니까 그게 이 이게 참 남들도 어렵습니다. 구별할 수 자아하고 뭐 네, 혼하고 이때 뭐 결합이 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아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그렇죠. 그 인격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상물질 혼과 동일시된다. 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겉모습은 인격이고 사람들이 송재성 씨 하면 이 사람이구나. 다른 존재들이 모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독특한 네, 자기 네. 근데 물질적인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죠. 나중에 살아남는 건 혼이 되니까 이 자아 중에서 물질적인 부분이 다 빠져버리고 남은 것 그게 상물적 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존재들이 누가 누군지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 얼굴 모습을 그 인격의 모습을 딱 보면 이게 누구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생긴 모습은 없어지잖아요. 물질이 였으니까 우리 지금 예, 왜 우리 그 물질적인 인간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실은 내면을 좀 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게 인격적으로. 어떤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 속에는 사실은 좀 굉장히 위선에 가득한데 겉으로는 굉장히 인격자까지 포장할 수도 있고 우리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근데 이게 상물질 몸을 갖고 있으면은
그 인격과 뭐 동일시된다고 하는 것이 상물질 몸을 갖고 있으면은 아마 그게 자기 내면의 모습이 그들의 겉으로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일시된다고 이제 겉으로 볼 때 예, 그 여기에 이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되네요. 여기서 우리 감출 수 있는데 예, 위에 그렇죠. 올라가면 감출 수가 없는가 봐요. 예, 예, 이게 이 자아는 현재 자아는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주름도 많고 그 모습이 그런데 이 물질적인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들도 늙은이의 그 주름지고 주름살이 있고 뭐 이런 어글리한 모습이 다 빠져버리고 상물질 혼만 남는 거예요. 물질적인 자아를 구성하고 있던 뭐 뼈라든가 얼굴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건지고 남은 것이 다 물질 세계로 돌아가고 거기에 남는 것이 혼인데 요놈은 상물질이니까 물질 개체가 죽을 때 썩을 때 요거는 그냥 그렇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썩질 않고 고개 저택sek에 가서 불꽃 같은 게 남은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죠. 예.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의 자아를 물질적인 모습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혼하고 동일시된다. 그 인격 모습이 이 혼을 담고 있으니까 그 인격을 혼을 들여다볼 수는 없고 인격의 모습이 일종의 겉모습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독특한 개체로서 구별할 수가 있게 그렇죠. 인격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그 속에 혼이 들어가 있다. 네,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결국엔 이거 이제 혼을 뭐라고 이제 이해하고 이제 정의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 혼은 우리 유란시아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그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네.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 가치 있는 경험들의 어떤 그 축적된 집합,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물질 혼을 가치 있는 경험의 또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 다음 세계에 가서는 우리의 그 혼 자체가 우리의 저 상물질 어떻게 보면 몸과 동일시되는 거니까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의 혼의 모습이 그대로 다음 세계에서는 이제 그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의 연장선상인데 우리의 이제 가치 있는 경험들이 그 현실적인 몸의 형태가 돼서 그대로 다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아마 인격의 모습, 인격이 고스란히 이제 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예. 이 혼을 끌고 다음 세계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보고 누가 누군지 이게 여기서 수송 수단이라는 거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상물질 수송수단. 혼이 예. 상물질 수송수단이라는 걸 좀 올려봅시다. 결국 이제 뭐 혼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면서 그 만들었던 그 가치 있는 경험의 집합체가 이제 혼이고 그 혼이 또 이제 계속 또 다음 세상에서 또 경험을 하면서 계속 가치 있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또
혼이 또 이제 영으로 이렇게 진화를 계속 해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성격과 점점 더 이렇게 동일시되는, 원래 이제 저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인격은 뭐 본래부터 완전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아니 인격은 뭐 퍼스널리티는 뭐 완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네. 인격의 성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표현된 혼은 인격의 신분을 가진 앞날의 상물질 수송수단에 하면, 현재 입장으로 본다면은 혼은 상물질 수송수단, 이 육체와 같은 몸이고,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고,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도문단 또 읽어주세요. 어렵네요. 네, 그래서 어렵다고. 이게 사실 이게 뭐 읽어보니까 여기가 아주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한테는. 예, 그러니까 오케이. 이 불사의 혼은 처음에 전적으로 상물질 성질이지만 발달 능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신의 영들과 융합할 가치가 있는 참 영 수준까지 반드시 올라가며 보통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러한 창조 현상을 시작한 우주의 아버지의 바로 그 영과 융합한다. 인간의 지성과 신다운 조절자 이 둘은 조절자는 충분히 지성은 어느 정도 진화하는 혼의 풍채 및 차별되는 성질을 의식한다. 그 혼은 자체의 진화적 성장에 비례하여 갈수록 더 지성과 조절자를 연합된 신분으로서 의식하게 된다. 혼은 인간 지성과 신다운 영, 이 둘의 품질을 함께 가지지만 지성 기능의 육성을 통해서 영의 통제와 신의 지배를 느리는 방향으로 끈질기게 진화하며 지성 기능이 의미하는 것들은 참된 영 가치와 일치하기를 추구한다. 이 흔히 상물질이니까 계속 살아남아서 발달. 어떤 결정을 내리면 다음 세계, 저택 세계까지 가서 계속 진화하고, 보통 경우에 원시인들이 사는 데는 그렇지 않지만 지구처럼 준비가 된 세계에서는 조절자와 융합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영으로 물질이 아닌 완전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차츰차츰 돼요. 네, 그래서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일곱 저택 세계를 마칠 때 우리가 완전히 영이 되는 거라고 내가 이해했어요. 아니, 지역세계 지역 세계에서 졸업할 때. 할 때. 네. 지역우주를 졸업할 때 영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조절자는 충분히 그 진화한 혼이 이미 그 조절자하고 오히려 저기가 더 교류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조절자하고는 충분히, 그리고 마음 지성하고는 어느 정도 진화하는 혼의 풍채와 차별화되는 길을 의식한다. 의식하는 영역이 혼이 조절자하고 더 많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게? 조절자는 우리 속에 있고 네. 지성은 지성은 삼위 중에 셋째 분에게서 오는 그 근데 지성이잖아요. 지역우주의 예. 지역우주의 무한한 영의 활동이죠. 그렇죠.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예. 그게 지성이니까 그거를 줘야 세상에서 일단 살아나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빨리 이해합니까?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니까 그러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지성과 조절자를. 필사자의 생애, 즉 혼의 진화는 시험 기간이 아니라 교육이다. 최상의 가치가 살아남는 것을 믿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다. 진정한 종교적 체험은 최상의 가치를 가진 것과 우주적 의미가 있는 것들이 뭉쳐서 하나의 우주 실체로 실현되는 데 있다. 지성은 양, 실체, 의미 있는 것들을 이해한다. 그러나 질, 가치는 느껴진다. 느끼는 그 주체는 사물을 아는 지성, 그리고 실체화시키는 관계된 그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이다. 예, 여기 이 보통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은 이게 네가 어찌는가 보느라고 음. 지켜보는 기간이다, 시험 기간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 교육하는 시간이니까 점점 혼이 생성된 다음에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한다. 음. 이 시험에 패스 못하면 너는 골로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죽는다. 아니고 나쁜 놈은 다 죽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세상에 좋은 놈하고 나쁜 놈 이렇게 딱 흑백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정도 차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 흑백 논리를 많이 쓰죠. 좋은 놈, 나쁜 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교육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교육을 받아서 점점 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성은 양. 이 지성은 measure, 양을 잴 수 있어요. 그게 지성이고 이게 얼마나 더 크냐, 얼마큼 돈을 더 쓰면 되는가, 뭐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지성이에요. 근데 퀄리티는 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품이 어떤가 이런 거를 제 양적인 표현 방법으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기 때문에 질적인 것이다. 예. 그래서 양적인 것은 objectively measurable, quantifiable, 양으로 잴 수 있고 객관적으로 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성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잰다면 뭐 키가 얼마라든가 뭐 돈을 얼마나 벌었다든가 이런 거를 재는 것이 지성이에요. 근데 인격이 얼만큼 가치 있는가 이거는 품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퀄리티. 이거는 퀄리티는 재는 게 아니고 느낀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음. 누구는 인격이 있고 누구는 인격이 없다. 그런 표현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그게 품질이니까 인격의 품질이 얼만큼 높은가 낮은가 이런 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무엇을 느끼는 재는 것이 아니고 재는 건 지성으로 하는 거고 느끼는 그 주체는 지성하고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게 혼이에요.
조절자가 오면 그때 혼이 태어나는데 그 혼을 육성하는 것은 지성하고 영이 같이 육성하다, 창조하고 육성한다는 얘기죠. 질문 있습니까? 요 느끼는 주체, 요것은 지성하고, 느끼는 주체는 이게 혼을 얘기하죠. 요 혼은 지성하고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것이다. 창조하고 육성하겠죠. 계속 읽어주세요. 진리, 아름다움, 선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치의 실현이며 사람의 진화하는 상물질 혼이 진리, 아름다움, 선에 젖어 있는 한 그 결과로 생긴 그러한 존재는 파괴될 수 없다. 사람의 진화하는 혼 속에 영원한 가치가 조금도 살아남지 않으면 필사의 존재는 의미가 없고 생명 그 자체가 비극의 망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참말이다. 시간 세계에서 너희가 시작하는 것을 마칠 가치가 있다면 너희는 영원 속에서 확실히 마칠 것이다. 네. 혼이 태어난 다음에 일생 동안 체험을 겪으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아서 남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하나도 살아남지 않으면 일생을 살면서 뭐 사회 봉사를 한다든가 또 사회에 불공정한 것을 시정하려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일생 동안에 이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을 했는가 뭐 이런 거를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거를 건지고 나머지는 다 새나가요. 물질적인 것은 다 타버리고 새나가니까 남는 게 없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비극이다. 영원한 가치가 뭔가 조금이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주로 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죽는 사람. 내가 예를 하나 들면은 요즘에 뭐 자연인 뭐 이런 거 굉장히 파퓰러한데 TV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어느 섬에 가서 혼자 살고 또 뭐 그 무슨 영화 배우 그 키아누인가 하는 사람 혼자 살고 이게 좋다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연인 뭐 어쩌고 하면서 거기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이에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겠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먹고 살고 하는데 완전히 100% 자기 혼자서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없어요. 관계 속에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해 가지고 뭐 배는 누가 만들었어? 배 타고 외딴 섬에 가서 그 배는 누가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어떡하고? 그렇죠. 뭐 노를 져갔나? 그 노는 누가 만들었어? 전부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산다고. 근데 그렇게 원시인처럼 살면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없어지니까 거기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지겹다, 뭐 진절머리 난다, 뭐 사람이 싫다. 예, 사람이 싫다. 그거는 레슨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 조절자하고 융합이 아니라는 건 대부분 그렇게 자연인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가 거의 없으니까 거기서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들하고 살면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거기에서 일할 거리가 많아지죠. 예. 그렇죠. 봉사할 일도 생기고, 봉사할 일도 많이 예. 생기고 예. 아무래도 혼자 살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손해 안 보고 살겠다. 사람이 싫어서 싫어서. 이 뭐 문명 세계를 떠난다. 그럼 뭐 완전히 자연이란 게 원시인을 얘기해요. 그렇죠. 원시인으로서는 배울 게 없으니까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영융합이 겨우 가능하고 조주자와 융합이 가능하죠. 그건 인간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생겨요. 계속 읽어주세요. 4. 정신생활. 인식하는 것은 바깥 세계로부터 받은 감각 인상을 개인의 기억 형태 속으로 맞춰 넣는 지적 과정이다. 이해하는 것은 이 인식된 감각의 인상과 그에 관계된 기억 형태가 동태적 원칙들의 망으로 통합되거나 조직되었음을 뜻한다. 의미는 인식과 이해의 조합에서 파생된다. 의미는 완전한 감각 세계나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와 가치는 오직 인간 체험의 정신, 즉 초물질 분야에서 파악된다. 네, 이거 사물을 이해한다는 거는 시간이 흐르죠. 그러니까 동태적으로 주위에 있는 자기 주위에 있는 세계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동태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의미는 중요성이라고 보면 돼요. 영어로는 significance. significance는 뜻이 우리말로 따지면 두 개예요. 하나는 의미고 하나는 중요성이라는 뜻입니다. 통계학에서 유의미하다, 뭐 통계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다. 예, 이게 사모님 말씀같이 가치가 있다고도 또 네.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 있는 그 원시인들은 사실 이런 의미를 동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식이나 이해는 하지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이제 좀 고차원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의미나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물질 혼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기 80년대 그 J 드라마의 오신이라는 프로그램이 80년대 중반에 한참 유행했는데 일본에서 근데 뭐 오늘날 한국
코리안 드라마, K 드라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땐 80년대 그게 일본에서 많이 되는데 일본에서 많이 파퓰러해졌는데 그거를 보면은 20세기 초에 아마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일 거예요. 한 그쯤 되든가. 그게 어, 말이 차례죠. 전기가 들어오는 거를 설명하다고 그거를 보여준다고 촛불을 켜다가 각 집마다 전구 딱 하나 연결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각 집마다 전구 하나만 딱 방울 같은 거 켜놓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랬다고. 2차 대전만 1차 대전. 대전도 시작되기 전에 1차 대전은 그게? 1914년에 일어났으니까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당시라고. 근데 이 주인 오신의 아버지가 오신의 누나가 몇 명이 있다고. 언니. 근데 오신의 아버지가 딸들을 술집에 팔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 아버지는 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의미와 가치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딸 팔아먹는 사람들이. 쌀 한 가마니 받고서 오신을 그 목재상에 종으로 네.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하긴 했는데 사람 같지가 않다고. 그렇죠. 네. 지난번에 우리 그게 얘기- 원시 사회가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은 동물로 취급한다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저기 북한 사람 이런 북한 사람이 막 훔치고 꽃제비들이 뭐 음식 훔쳐먹고 이런 걸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배가 고파서 훔쳐먹는데 무슨 뭐 잘못이 있을까만은 그런 경우가 물론 있겠죠. 예. 이러한 인생의 가치, 이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또는 뭐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정의 개념, 사회 봉사하려는 개념 이런 것들이 남다는 거죠. 예. 오케이. 또 읽어주세요. 참된 문명의 진보는 모두 인류의 이 정신세계에서 태어난다. 참으로 창조적인 것은 오직 정신적 생활이다. 어느 세대라도 젊은이의 대다수가 흥미와 에너지를 감각세계, 곧 바깥세계의 추구, 물질만 중시하는 추구에 쏟을 때 문명은 도저히 진보할 수 없다. 정신세계와 바깥세계는 다른 집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젊은이의 4분의 3이 물질만 중시하는 직업에 들어가서 바깥 세계의 감각 활동을 추구하는 데 전념할 때 어떤 문명이라도 위태롭다. 젊은이가 소홀히 하여 윤리, 사회학, 우생학, 철학, 예술, 종교, 우주론에 흥미를 갖지 않을 때 문명은 위험에 빠져 있다. 네. 창조적인 것은 정신적 생활이다. 지금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하고 자꾸 요즘엔 일본하고 한국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지금 모든 과학 분야에서 경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학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험하고 뭐를 더 좋은 걸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인공태양까지 막 만들고
젊은이들이 이런데 계속 연구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안일한 일생을 살려고 그래요. 일본 젊은이들이 대다수가 연구하고 그럴 생각이 없고 챌린지를 안 하는구나. 챌린지가 없다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에서 보면은 일본 학생들이 여러 나라 학생들이 오는데 아프리카에서 많이 오고 중국에서 오고 근데 일본에서는 안 와요. 일본에서 학생들이 오던 게 1980년대 중반에 그만뒀어요. 그 이후부터 일본 학생들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느냐? 내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일본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학하지 않아도. 자기 어, 만족에 빠져 있는 어. 거. 그 시킨 대로 뭐 일하고 그러면은 네. 봉급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1945년서부터 92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1년에 7%가 넘어요. 계속 성장하다가 92년, 9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국민소득이 1인당 소득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오르내리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forgotten decade,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잃어버린 20년이 됐고 지금 2021년까지 잃어버린 30년이 됐어요. 전혀 일본의 국민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 발전을 못하고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해요. 무슨 일이 터지면 what is the manual? 매뉴얼에 뭐라고 적혀 있나? 지시만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매뉴얼을 절대 안 들여다보고. 근데 일본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은 매뉴얼을 들여다봐요. 그 매뉴얼이 있을 리가 없나.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닥쳤는데. 그렇죠. 네. 그 말이. 그래서 한국은 젊은이들이 계속 리스크를 택하고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그냥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세금만 올려가지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40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의 4분의 3이 물질만 중시하는 직업을 추구하면 문명이 위태롭다. 이게 아주 이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설명이 있어요. 유란 씨가 읽어야 되겠네요. 예. 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쭉 그 어떤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을 바탕으로 한 가치성이 없으면은 뭐 그 의미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의미가 그냥 없어요. 동물로 사는 거예요. 예, 예. 사람들이 사회학, 철학, 예술, 종교 이런 걸 전공으로 택하면 너 배고프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치를 크게 안 둡니다. 그렇죠. 상대자로서 그런 남자는 잘 택하지 않거든요. 여자들이. 이게 큰 문제죠. 여기 뭐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있네. 그렇죠? 네. 철학에 관심 가져야 되고 예술, 네. 뭐 바이올린,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어릴 때 가르치는 뭔가 거. 아름다운 거를 추구하는 예. 성향은 좋은 거예요.
돈만 벌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는 거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막 석회 두고 그렇죠. 만들고 네. 뭐 그런 네. 그런데 교수님, 네. 이 우생학 얘기 나오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생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조금 아직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 보면 어떻게 네. 보면 너무 냉철하니까 자비롭지 못하고 뭐 그런 부분이 네, 있죠. 여러 가지 우생학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무슨 다른 뭐 개나 고양이, 동물 종자, 식물 종자 이런 거를 개량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종 문제도 같은 종족 안에서도 우생학이 어, 사용될 수도 있겠죠. 나치 뭐 일본 과학자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고 뭐 이런 것도 그래?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요즘 이제 그 인종 간의 차별을 하고 뭐 나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리안 순수혈통을 이야기하고 했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인간의 어떤 이거는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통찰이 좀 필요한 거죠. 예. 예, 이거는 공부하지 말자. 나치 예. 경험 때문에 이런 걸 아예 손을 예. 대지 말자. 그 그 얘기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예, 인간의 어떤 이거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짐으로 인해 갖고 인간이 불행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방지하자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통찰과 합의,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론이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은 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질문 더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읽어주세요. 오로지 인간이 체험하는 영역의 상의식 지성이 부딪힘에 따라서 상의식 지성의 상급 수준에서 더 낮고 더 오래가는 문명을 세우는 데 이바지할 효과적 기본 모형들과 관련하여 너희는 상급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격은 본래부터 창조성이 있지만 이처럼 개인의 정신 생활에서만 활동한다. 눈의 결정은 반드시 육각형의 형태이지만 결코 어느 두 결정도 같지 않다. 아이들은 종류를 따르지만 어느 두 아이도 아니 쌍둥이의 경우에도 결코 똑같지 않다. 인격은 종류를 따라가지만 반드시 독특하다. 예. 뜻이 독특하다. 각 사람마다 인격은 아버지가 각자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지문이 다 다른 게 그래서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유전인자를 다시 합성해서 자식이 나오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거는 똑같지는 않고 인격은 따로따로 인격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부 다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행복과 기쁨은 정신 생활에서 기원을 가진다. 너는 진짜 기쁨을 아주 혼자서는 맛볼 수 없다. 혼자 사는 생활은 행복에 치명적이다. 가족과 나라조차도 남과 나누면 생활을 더욱 즐길 것이다. 너희는 바깥 세계,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너의 지시에 가장 많이 지배되는 것은 정신 세계의 창조성이니
거기서 너의 인격은 선행하는 원인 법칙의 사슬로부터 대체로 해방되기 때문이다. 인격에는 의지의 제한된 주권이 관련되어 있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이 자연인이 혼자 사니까. 혼자 살면 안 된다. 여기 지금 딱 못을 박았어요. 자기 혼자 아무리 뭐 무인도에 가서 집을 혼자 짓고 아무리 저기 사람들과 네. 관계를 가지지 않고 그런 거는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걸 볼 때 혼자서 보면 또 결혼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혼자 벌어서 먹고 살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에 치명적이다. 네, 혼자 행복할 사는 수 없다. 생활은. 네. 그리고 환경을 조정하는 거는 힘이 많이 들죠. 환경을 조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환경을 조정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되고 또 과학을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면의 세계, 정신 세계라는 거예요. 네. 환경이 나빠서 환경이 나쁘더라도 인격은 거기에 지배를 완전히 받지 않고 영향을 좀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 그러면 자식도 꼭 도둑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선행하는 원인 법칙의 사실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보면은 저 갓파더라는 영화에 네. 나온 게 있죠. 이게 첫째 마이클이라는 그 막내 아들 아버지가 총격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이 마피아 조직에서 망해갈 거를 막으려고 아들이 마이클이 주도권을 잡고 지독한 마피아 두목이 되죠. 근데 그 아들이 그 마이클이 아이들을 몇 낳았는데 아들이 있었어. 그 아이는 오페라 음악을 예. 연구하고 돈 버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원인과 결과, 원인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생기진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인격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얘기 많이 남았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의 이 정신생활이 참으로 창조성이 있으니까 이 창조성이 자발적이고 온통 함부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통제되고 지휘되고 긍정적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책임이 각 사람에게 지워진다. 창조적 상상력이 활동하는 그 무대가 이미 편견, 미움, 두려움, 분개심, 안갚음, 편협으로 차 있을 때 어떻게 그 상상력이 훌륭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생각은 바깥 세계의 자극에서 기원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상은 오직 사람의 정신 세계의 창조 영역에서 태어난다. 오늘날 좋은 생각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 세계의 여러 나라를 지도하지만
그들의 이상은 빈곤하다. 이것이 어째서 빈곤, 이혼, 전쟁, 그리고 민족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는가 설명한다. 여기 아이디어 하고 아이디얼 하면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굿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상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아이디얼이 없다. 빈곤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매뉴얼만 따라가는 거예요. 매뉴얼만 따라가니까 이상이 없고 매뉴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나라 전체가 어떤 일에 빠져도 그거를 곧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이 빈곤해서. 이상이 빈곤하다. 네. 이웃 나라를 쳐서 어떻게 뭘 등쳐먹을 생각하니까. 자꾸 한국만 욕하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무대 창조적 상상력이 활동하는 그 무대가 이미 편견, 미움, 두려움, 분개심, 안갚음, 편협으로 차 있을 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훌륭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상이 높아야 그 방향으로 가는데 예. 우리가 그런데 이런 편견, 미움, 두려움, 분개심, 안갚은 편협 여기에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차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아까 그렇죠? 일본 사람 얘기했지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네. 도찐이 개찐이죠. 뭐. 그렇죠. 예. 유렌시아 책을 읽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한국의 장점이 바로 그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좋은 종교가 있는 나라가 붕흥합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겠죠. 지금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초기 요즘 개톨릭 그 신부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초기에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모든 박해, 죽음 이런 걸 불사하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존경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훌륭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신교가 들어온 것이 그 바탕이 초기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 바탕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문제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속 사람의 창조하는 힘을 받으면 자유의지 창조성은 자유의지로 파괴하는 잠재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창조성이 파괴성으로 바뀔 때 너희는 죄와 악의 황폐한 결과, 억압, 전쟁, 파괴와 얼굴을 마주한다. 악은 창조성이 치우친 것이요. 그것은 붕괴와 궁극의 파괴로 향한다. 모든 대립은 정신생활의 창조 기능을 억제함으로 악하다. 대립은 인격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종자이다. 정신적 창조성은 인격을 통합하고 자아를 통일함으로 인품을 고귀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참말이다. 지난 날은 바꿀 수 없고 오로지
속 자아의 현재 창조성이 수고함으로 앞날을 바꿀 수 있다. 창조성 자체는 세상을 바꿀 가능성을 주는 건데 세상을 바꿀 때 낫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을 낫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파괴하는 잠재성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히틀러가 그 한 예인 것 같아요. 네, 히틀러 그 방법을 잘못했죠. 히틀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루테란이었겠지. 모르겠어요. 예, 잘못 사용한 성가대에도 예, 아마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도 부르고 에콜라이트 뭐 이런 거 하고 예. 여기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김에 간단히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날은 바꿀 수 없다. 자아의 창조성을 이용해서 앞날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자아의 창조성? 네. 근데 여기에 관계된 게 뭐 요새 타임 트래블 뭐 어쩌고 예. 그런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타임 트래블링을 해서 과거로 올라가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 막 바꾼다. 뭐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뭐 그 사람을 설득해서 뭘 고쳐놔가지고 역사가 바뀐다. 그럴 수 있다. 타임 트래블이 가능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믿지 마세요. 여기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 아니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뭐 이런 어쩌고 들먹이면서 시간이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뭐 이런 게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이 있는데 나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반박할 힘은 없고 내가 모르는 분야고. 근데 그래서 유라시아 서에 적힌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서 물리학을 공부하시고 그러면 아마 증명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이게 같은 거다. 그래서 E = mc 스퀘어. M은 mass를 질량을 얘기하고 C는 speed of light.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거의 제곱. Energy = mass times speed of light, C 스퀘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 원자 폭탄도 만들어내고 어쩌고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은 the speed of light이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Speed of light is constant. 빛의 속도는 상수다. 일정하다. 항상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는 아인슈타인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머저리였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 없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 빛의 속도가 상수가 아니다. 아, 빛이 무게가 있다. 그래서 중력의 작용을 받으면 빛이 속도가 바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빛도 무게가 있군요. 빛의 무게가 있다. 그 얘기는 뭔거니 중력이 세면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겉보기에는 이 책이 아인슈타인을 직접 공격을 하지 않지만 빛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 그리고 시간은 절대적인 개념이다. 시간이 뭐 중력의 영향을 받아 시간이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시간은 그러면 무게가 없군요. 시간은 무게하고 전혀 상관이 상관이 없는 없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타임 트래블이 가능하냐 전부 헛소리니까 그리고 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시간을 뭐 0.1초 어디 아주 굉장한 빛의 속도로 뭐 얼마만큼 가면은 시간을 갔다 왔다 해서 시간을 과거로 0.1초 정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뭐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그냥 빨리 갔다가 거꾸로 돌아오면은 시간이 다르게 흘러서 과거 0.1초가량 돌아갈 수 있다. 뭐 있다고 얘기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머니가 누구한테 살려 당했는데 억울하게 그걸 뭐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살인자가 자기 외할머니를 못 만나게 만들면 된다. 뭐 상상하는 힘. 네. 그런 거 아무도 안 여러 가지 믿어요. 패러독스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전혀 믿지 마시고 이 책에는 빛에는 포톤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빛의 속도는 상수가 아니다. 여기 이 책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읽어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뭐 물리학자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정말 예수님 오케이, 편으로 예수님 넘어가야 편으로 되겠어요. 넘어갈까요? 어디죠? 교수님, 저 네. 질문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빛에 대해서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라는 게 정설 아닌가요? 그 입자라는 거가 무게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가 아니었나요? 네, 빛은 입자고 빛이 활동하면은 주위의 여러 가지 물체 때문에 주위의 다른 입자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파도처럼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중에 어느 게 많으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은데 빛은 무게가 있는 입자고 빛이 주위에 다른 입자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과하는 과정이 파상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뒤다 보면 나와요. 앞으로 공부하면 네, 다른 데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파티클이라서 무게가 있고 무게가 빈 공간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배를 저어가면은 파상 형태가 생기니까 그런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군요. 교수님 우리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읽은 거에서 속 사람 속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예, 이거 속이 무슨 뜻인가요? 그거 이너 셀프라는 거를 그렇게 번역하는데 정신적인 자아, 내면의 자아라고 보면 돼요. 내면의 자아. 그게 속. 자, 근데 저 위에 보면 속 사람인가도 있지 않나요? 네, 속사람 이너 셀프. 정신적인 자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예, 있을까요? 물질적인 외면적인 것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적인 자아는 품질, 세상의 품질에 대해서 신경 쓰는 자아니까. 그래서 일품을 고귀하게 만드는데 임하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이게 inner creativity겠지, 이게 정신적 창조성. 질문이 없으면 사부? 네, 4부로 예수님 넘어갑시다. 사부? 여기 적어놓은 거 보자. 어디가 차례인가? 185편 시작할 차례예요. 그래. 예, 전 선생님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예. (185편) 빌라도 앞에서 열린 재판. 서기 30년 4월 7일 이 금요일 아침 6시가 조금 지난 뒤에 예수는 로마인 지점관 빌라도 앞으로 끌려왔는데 그는 시리아 총독의 직접 감독하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미아를 다스렸다. 성전 경비원들이 밧줄에 묶인 줄을 로마인 총독 앞으로 인도했고 사내들인 법정, 주로 사두개인들, 가론 유다, 대사제 가야바를 포함하여 약 50명의 고발자와 사도 요한이 그를 따랐다. 안나스는 빌라도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의 아들을 체포하는데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려고 전날 저녁에 허가를 얻은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일찍 그 앞에 끌려오리란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일어나 있었고 이른 아침에 찾아온 이 무리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재판은 집정관 간자 앞에서 진행되도록 추천되었는데 이것은 안토니아 요새에 덧붙여 지은 건물이었고 빌라도와 그 아내는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이 요새를 그의 본부로 삼았다. 빌라도가 이게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집정관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안나스는 빌라도 앞에 왜 안 나타났을까요? 안나스. 글쎄, 뭐 사위가 잘 하겠지 하고. 그런 거는. 어. 예수님이 예전에 안나스
안택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요. 이 안토니아 요새는 언덕 같은 데에다가 그 위치를 이용해서 그 로만 게리슨, 로마 사람들의 부대 요새를 지었죠. 예. 이 덧붙인 건물이에요. 성전에 덧붙인 건물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소동이 일어나는가? 소동이 일어나면 얼른 진압하려고. 진압하려고 위에서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비록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집정관 본부 안에서 했어도 공개 재판은 바깥에서 정문으로 이끄는 계단에서 열렸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양보 조치였는데 그들은 유월절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날 누룩이 쓰일지 모르는 어떤 이방인 건물에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위는 예식면에서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이렇게 함으로 오후에 감사잔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해가 진 뒤에 유월절 저녁을 먹을 자격을 받기 전에 정화의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재판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동안 양심에 조금도 끄리끼지 않았는데 그렇다 해도 예식에 따른 정결과 전통적 규칙을 지키는 이 모든 문제에 빈틈이 없었다. 시간 세계와 영혼 속에서 인간의 복지에 티끌처럼 하찮은 것에 빈틈없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성한 성질을 가진 높고 거룩한 책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별로 그 예식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예식을 꼼꼼하게 지키는데 지켰다. 네. 쓸데없는데 너무 치중하느라고. 하찮은 것에 음, 빈틈없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가 그 네. 모세가 얘기한 것 중에 쉽게 그 양고기를 우유에 우유에 삶지 말아라. 그런 쓸데없는 거 어, 그런 근데 것만 지키고 이거를 현대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거는 철저하게 지켜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한 5주 동안 살았는데 하루는 내 친구가 엘리 옆에 있는데 엘리가 막 얼굴이 부르락 막 씩씩거리고 코김이 막 나오고 화를 내는 안 거예요. 먹으면서 네. 아, 그래서 나는 왜 이 친구가 좀 설명을 해라. 왜 그러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치킨하고 요구르트를 먹었대요. So 더니 치킨은 고기고 요구르트는 우유. 요구르트는 우유에서 나온 거라 그거 섞어 먹으면 안 돼. 꼬라프리. 아니 치킨은 송아지 고기도 아니고 비프도 아니고 그래 치킨인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 자기네들은 그거 엄격하게 지킨대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사람들 한심하구나. 네. 지금도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네. 그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아무것도 안 해요. 쿠킹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좀 많이 느슨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미국의 그
재벌들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마크 주커버거나 뭐 마크 주커버거도 아마 유대인이라는 것 같고 네. 뭐 네.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지키나요? 그거 모르겠어요. 아마 네, 유대인들 하면은 그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무슨 이렇게 검은색 모자 쓰고 뭐 예. 검은 네, 옷 입고 오토닥스. 다니는 그것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 네,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글쎄.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마크 주커버그가 이렇게 수염 기르고 뭐 이렇게 갖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그들도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거를 그릭 아니야 오소닥스 주라고 그러죠. 이상한 거 예, 쓰고 수염 여기 기른 머리 사람. 까만 예, 머리털도 이렇게 꼬부리고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그게 네. 오소닥스 주고 그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취급도 안 해요. 전부 차입이 사이비 유대인. 유대인이다. 돈만 내라 뭐 그런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이 현대화돼 있어서 예. 그리고 생각도 많이 트여 있겠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작은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어지간히 훌륭한 총독이 아니었다면 티베리우스는 도저히 빌라도가 10년 동안 유대 지방의 집정관으로 남아있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당히 훌륭한 행정가였어도 그는 도덕적으로 비겁한 사람이었다.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자신이 맡은 과제의 성질을 이해할 만한 큰 인물은 아니었다. 이 히브리인들이 진짜 종교, 기꺼이 목숨을 바칠 믿음을 가졌고 제국 전역에 걸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백만이 예루살렘을 신앙의 성지로 우러러보며 사내들인을 땅에서 가장 높은 법정으로 존경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 뿌리 깊은 미움은 일찍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로마의 모든 지방 가운데 아무데도 유대보다 더 다스리기 어렵지 않았다. 빌라도는 결코 유대인을 다루는 데 관련된 문제들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총독의 체험을 겪으면서 아주 일찍부터 거의 치명적이고 자살 같은 일련의 실수를 저질렀다. 바로 이러한 실수가 유대인들에게 그를 압박할 힘을 주었다. 빌라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은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위협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러면 빌라도는 재빨리 항복하곤 했다. 집정관이 이렇게 갈팡질팡 하나듯 보이는 것은 곧 도덕적 용기가 모자란 것은 주로 유대인들과 몇 가지 논쟁을 가졌던 기억 때문이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그를 이겼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가 티베리우스 앞에서 자기 자리가 어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고 수많은 경우에 총독에게 크게 불리하게 이 지식을 이용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빌라도가 어, 유대인들 잘 이해를 못했군요. 이해를 못해서 네. 실수를 좀 저질렀죠. 거짓말 그거를 공갈이라고 그러죠. 네, 실제로 하지 않을 텐데 하겠다고 거짓말을 위협으로 하는 거죠. 으름장을 놨군요. 으름장을 놨는데 아, 그거를 으름장인 거를 뻔히 알고서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를 무시했군요. 속으로. 26년서부터 36년까지 했는데 이 일을 잘못 처리하니까 소환을 했다고 로마 정부가 거기 가다가
티베로스가 죽어서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아, 계속 읽어주세요. 유대인에게 빌라도의 인기가 떨어진 것은 몇 가지 불행한 대결의 결과로서 생겨났다. 첫째로 그는 우상 숭배의 상징인 모든 형상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뿌리 깊은 편견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전임자 밑에서 로마 군인들의 관습이었던 것처럼 자기 군인들이 군기에서 계자의 형상을 떼어나지 않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버려두었다. 유대인의 큰 대표단이 군기에서 이 형상을 제거해 달라고 탄원하면서 닷새 동안 빌라도를 기다렸다. 그는 그들의 청원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즉시 죽인다고 그들을 위협했다. 빌라도는 자신이 회의론자였기 때문에 강렬한 종교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확신 때문에 죽기를 서슴지 않을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의 관저 앞에서 반항하는 태도로 줄지어 서서 얼굴이 땅에 닿기까지 엎드리고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보내왔을 때 그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때 빌라도는 떼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때 빌라도는 자기가 기꺼이 실행하지 않을 것을 하겠다고 이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굴복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의 군기에서 그 형상을 떼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는 그날부터 계속 그가 대체로 유대인 지도자들의 변덕에 지배되고 있음을 발견했고 이들은 이 방법으로 실행하기 꺼려하는 것을 하겠다고 이어하는 빌라도의 약점을 발견했다. 그 후 빌라도는 땅에 떨어진 이 미신을 다시 회복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따라서 계자 숭배에 보통 쓰이는 것과 같은 황제의 방패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의 담에 걸어놓았다. 유대인들이 항의했을 때 그는 끄떡하지 않았다. 그가 항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그들은 즉시 로마에 상소했고 그러기가 무섭게 황제는 그 거슬리는 방패들을 떼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전보다 더욱 체신이 떨어졌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기에 독수리 형상이 붙어 있죠. 네. 금색 칠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왜 안 되는데요, 그게? 형상을 형상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십계명 때문에. 아, 그 옛날에 롬이라는 그 영화 드라마가 드라마. 있는데 미국 드라마죠. 영국 드라마인가? 네. 영국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죠. 거기에 보면 그 군기 이글이 붙어 있는 군기가 있어요. 바로 그거였군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는 게 불편할 것 같아요. 안식일 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그를 대단히 싫어하게 만든 또 다른 일은 큰 종교 축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백만의 방문자들을 위하여 무료 공급을 드리는 새 수도교의 건축 비용을 지불하느라고 성전 금고에서 감히 돈을 가져간 것이다. 오로지 사내들이니 성전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주장했고 이 주제넘은 결정 때문에 그들은 결코 빌라도 규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 결정의 결과로 20번 이상의 폭동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심각했던 폭동 가운데 마지막 폭동은
마침 큰 무리의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들을 살인한 것과 상관이 있었다. 갈팡질팡하는 이 로마인 권력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 그리고 자기 개인의 지위를 보호하려고 예수를 희생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필요 없이 살육한 결과로 그가 마침내 쫓겨났다는 것이 중대하다. 이것은 군대를 계리짐산으로 이끈 어느 거짓 메시아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성전의 그릇들이 묻혀 있다고 주장했고 성스러운 그릇들이 숨겨진 장소를 약속한 대로 밝히지 못하자 사나운 폭동들이 터졌다. 이 사건의 결과로서 시리아 총독은 빌라도를 로마로 오라고 명하였다. 빌라도가 로마로 가는 길에 티베리우스가 죽었고 그는 유대의 지정관으로 다시 임명되지 않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찬성한 판결을 후회했으나 그는 결코 완전히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 황제의 눈에 들지 않게 되자 로잔 지방으로 은퇴했고 거기서 후일에 목숨을 끊었다. 예, 딱하게 일정을 마쳤네요. 그렇죠. 근데 빌라도가 쉽지 않은 곳에서 여기 직업을 가졌어요. 수도교라는 거는 이게 에쿠덕트를 얘기해요. 아, 물 공급하는. 경사가 아주 완만하게 로마 사람들이 엔지니어라 이런 거를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물을 공급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시에 그 물이 공급이 잘 돼야 돼요. 큰 도시를 지으려면. 근데 그 2000년 전에 만든 이 수도교 아크다트가 아주 잘 돼 있고 오늘날에도 로마시에 가면은 그 콜라나 무슨 다른 드링크 메뉴로 주고 사 먹는 것보다 거기 나오는 수돗물 아주 맛있어요. 깨끗하고 시원하고 돈 안 들고. 그렇죠. 네. 물병 들고 다니면서 그거 받아가서 먹어요. 여행 오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공짜로 나오는 물이 더 좋은데. 더 좋은데 이 수도교를 짓느라고 성전 금고를 털은 거예요. 빌라도가. 그럼 미움을 사죠. 자기 파워를 네. 잘못 사용했어요. 네. 사람이. 오케이. 더 읽어야 되겠네. 네. 더 읽어주세요.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는 그 여자에게 시중드는 하녀의 말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익히 들었고 이 하녀는 하늘나라 복음을 믿는 페니키아인 신자였다. 빌라도가 죽은 뒤에 클라우디아는 새 소식을 전파하는 데 두드러지게 관여했다. 이 모두가 이 비극의 금요일 오후에 벌어진 많은 것을 설명한다. 어째서 유대인들이 주제넘게 빌라도에게 강요했는가? 예수를 재판하라고 6시에 일어나게 했는가? 또한 어째서 예수를 사형하라는 요구를 감히 거절한다면 황제 앞에서 그를 반역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들이 서슴지 않고 위협했는가 이해하기 쉽다. 유대인 권력자들과 불리하게 말려든 적이 없는 자격 있는 로마인 총독은 결코 피해 굶주린 이 광신자들이 거짓된 제목에 대하여 결백하고 잘못이 없다고 그 자신이 선언한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라고 이류인 빌라도를 보냈을 때 로마는 큰 실수, 세상사에 멀리 영향을 미치는 잘못을 저질렀다. 티베리우스가 제국에서 가장 훌륭한 지방행정가를 유대인에 보내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티베리우스가 먼저 잘못했네요. 판단을. 빌라도를 유대인한테 보내. 유대인이 제일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다스리기에. 빌라도가 유능한
행정가였으면은 아마 예수님이 안 좀 더 되고 싶을 1, 텐데. 2년 더 오래 살았을지도 그러네. 모르죠. 네. 그렇죠. 티베리우스가 가장 훌륭한 지방 행정가를 유대인에게 보내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신약도 달라지고 듣기가 좀 더 지금 훨씬 달라졌을 것 같아요. 커졌을 것 같고. 네. 여기서는 보면 오케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네, 됐어요. 네. 어디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 편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음.